팀킴의 문제 제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예. 또 팀이 언론에 이슈가 되면은 그 팀이 언론 접촉을 엄격하게 통제를 또 하고 있어요. 딱 지정해준 언론을 통해서 그분의 공적을 내세우고 또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인터뷰하도록 또 사전 지시합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선수들이 이 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냥 당연시해 왔습니다. 대표 선수 명단에 컬링을 전혀 모르는 예. 본인의 레슬링 감독 시절의 제자를 선수로 기용을 하기 위해서 예. 정상적으로 선발된 선수를 실제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선수가 강하게 반발했었고 예. 또 그래도 또 막무가내로 예. 쫓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실 컬링을 가족 사업처럼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가 친척이 누구 있어요? 예, 너무나 많습니다. 네, 지금 친동생들부터 또 조카, 친인척만 합해도 10명은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면은 최소 20-30명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들은 본인의 사생활도 즐기고 또 학업도 병행하면서 가끔 훈련장에 나와서 얼굴 비추는 당시 상황이었어요. 또 그 사위분도 마찬가지예요. 경북컬링 협회 전체 지금 회계 회무 업무를 모두 맡아서 보고 계신 분이잖아요. 장반석 감독. 컬링 선수로서 이력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학원 원장인가 했던 것으로 근데 김영정 감독하고 또 결혼을 해서 몇 년 후에 또 경북체육회 남자팀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을 또 하죠. 그 팀킴이 또 김민정 감독에 대해서 또 자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장 감독은 김민정 감독보다 더 컬링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봐야 되죠. 팀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폭로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건 선수라고 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한국 최초로 그러니까 과거 컬링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에 팀킴, 그러니까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그 팀킴에서 김경두 전 부회장을 비롯한 그 일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죠. 네. 그런데 이 컬링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그래서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인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동건 선수가 1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니까 원래 누군가가 피해를 주장했을 때 한 사람이 주장할 때는 이게 좀 갸우뚱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게 되면 그 피해 주장하는 쪽에 지금 신빙성이 실리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동건 선수가 이야기를 한 게 14년 전에도 지금 현재 팀킴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시에도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가 뭔가 이 컬링이라는 종목을 사유화하면서 전횡하고 폭언하고 회계상에 좀 모호한 부분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숙명여고 문제가 됐던 쌍둥이 딸 두 딸에 대해서 퇴학을 결정을 했네요. 그럼 짧게 최 교수님 그러면 0점 처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안 하고 좀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보고하겠다고 학교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0점 처리되는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자퇴와 퇴학의 차이점이요. 자퇴는 기존의 성적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퇴학은 1학년 1학기부터 다 0점 처리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컬링으로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놀라운 게 가족 사업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컬링 대표팀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컬링 협회든 이런 협회의 모든 직책들을 결국 자기 지인까지 해서 20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부터 시작해서 친족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이건 무슨 가족 사업체죠, 그야말로. 아니, 국가의 중요한 어떤 그 스포츠 경기를 대표하고 그걸 키우고 거기서 교육하고 이런 일을 하는 연맹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웃기는 겁니까? 물론 이건 경북체육회에 한정된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경북체육회가 결국은 컬링 연맹을 전체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김경두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또 더 황당한 것은 지금 감독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까 지금 증언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남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학원 원장 출신이라잖아요. 컬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전문성이 없다는 전문성이 전혀 없죠. 주장이에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해놨으면 결국
이 밑에서 정말 혼자 연습하는 선수들의 능력과 힘으로 금메달까지 딴 거 아니겠어요? 여자팀도 마찬가지. 김민정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감독에 대해서 선수들이 말하는 컬링 실력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 선수들 스스로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그 성과를 냈는데 결국은 감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인터뷰할 때는 본인들만 인터뷰하고 선수들 인터뷰 못하게 하고 선수들한테 감독에 대해서 좋은 말, 글 올리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가족을 더 띄우고 본인들의 가족이 이익을 챙겼다고 하니까 이건 참 김경두라는 저분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뭐 한국 컬링의 아버지, 대부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알아보니 그 컬링을 통해서 본인의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정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교육청이 아니고 숙명여고가 쌍둥이 두 딸에 대해서요. 퇴학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숙명여고가 퇴학을. 왜냐하면 퇴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숙명여고에서 결정한 걸로 보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하정폰을 이제 이게 막 떴어요. 팀킴이 뜨니까 SNS라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자제하라고 해놓고 이상한 무슨 홍보 비슷하게 하는 SNS가 등장이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언론에 등장하는 횟수가 적다 그랬어요. 네, 그것을 이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어쩌다 인터뷰를 해도 무슨 내용의 말을 할지 시나리오를 다 정해줬다는 것이고 그 내용에는 반드시 김경두 전 부회장에 대한 뭔가 좀 칭송이라든가 고마움의 표시, 이게 다 김경두 부회장님의 덕이다, 이런 말을 하도록 말하자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SNS도 이런 이제 인터넷 활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 선수들이 만든 SNS인 것처럼 선수들도 모르게 생겼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선수들이 아니라 이 김경두 부회장의 딸인 김민정 감독이 일방적으로 SNS 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치 선수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비치게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내용이 김경두 부회장 칭찬하고 김민정 감독 칭찬하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뭐 팬들이 뭐 선수들 뭐 그림 그려주면 감독 얼굴도 그려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 김경두 부회장 본인 일가 홍보식으로 선수들을 이용해서 SNS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된 겁니다. 좀 많은데 또 팀킴에서 폭언이랑 욕설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걸 부인했었는데 이게 또 밝혀졌습니다. 김경두 전 부회장의 인터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허무합니다. 참 허무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이든 해명이든 하려고 그 빠른 시일에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의 명예와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가 설명할 기회를 그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전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린 데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통장, 사용 내역, 뭐 등들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 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언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 부드러운 그 감성적으로 이렇게 그 터치를 젊은 선수들하고 못했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 폭언하고 욕하고 남한테 선수들한테 안 합니다. 안 하고 제가 팀도 조직이니까 끌고 가는 지도자 입장에서 나무래거나 채찍질 할 때가 있으면 차라리 내 딸을 뭐라 하고 하지 남의 딸 그래 뭐라 한 적 없습니다. 없고 폭언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 폭언하고 욕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좀 욕하는 녹취가 아예 공개가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거 거짓말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경두 교수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컬링 불모지대 아니었겠습니까? 고생을 갖다가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지만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결국 제왕적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자금,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두 번째는 인사거든요. 대표팀을 어떻게 선정을 갖다가 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제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갖다가 휘둘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게 예. 본인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공방으로 흐르다가 그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지금 신빙성이 뚝 떨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됐고 지금 팀킴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 녹취가 나오면서 결국은 김명두 씨가 얘기하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걸 돼요. 왜냐하면 방금 녹취 들으셨잖아요.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자기 네. 딸한테 야단을 쳤으면 쳤지 팀킴한테는 야단을 치거나 그런 뭐 욕설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녹취록에 보면 욕설한 게 나오잖아요. 네. X라고 표현돼서 말로 그러니까 방송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말들을. 그렇다고 하면 김경두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진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물론 뭐 100%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팀킴의 주장이 어느 정도 더 신빙성이 얻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경북체육회에서 조사하고 또 지금 감독하고 선수를 분리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빨리 좀 끝내서 선수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잖아요. 정말 선수로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뛰고 싶다는 거죠. 예, 그걸 좀 빨리 빠른 시간에 좀 다시 저 팀킴의 멋있는 모습, 경기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